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강원 포메이션은 4-4-2이며 가브리엘은 빠른 발과 폭발적인 돌파로 공격 전개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다. 모재현은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도 꾸준히 위협적이며 서민우는 중원에서 수비 가담과 전환 템포를 동시에 책임지는 자원이다. 직전 경기에서 김대원이 상해 탈의 세레머니로 인해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지만 이상원, 김건희, 모재현 등 대체할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어 전력 공백은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강원 홈에서의 경기력은 조직적 압박과 응원 분위기를 등에 업고 상승세를 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대전 포메이션은 4-3-3이며 주민규는 득점 감각이 뛰어난 자원이지만 최근 동아시아컵 일본전에 출전한 이후 체력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정재인은 측면 전개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자주 시도하나 연결 이후 마무리 단계가 부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마사는 활동량은 많지만 공격 전개와 직접적인 득점 생산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드문 상태다. 게다가 핵심 미드필더 쿠텍이 퇴장 징계로 결장함에 따라 중원의 밸런스도 무너진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전방에서의 퍼포먼스가 떨어진 상태에서 경기 흐름을 전환시켜줄 자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다. 강원은 빠르게 대체 조합을 구성해 흔들리지 않는 전술 흐름을 만들어냈고 홈 경기 분위기와 응집력까지 더해진 이번 일정에서 경기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전은 퍼포먼스 리더의 체력 이슈, 조직 붕괴, 중원 공백까지 겹치며 전술적 한계가 드러나는 흐름이다. 이번 매치업은 흐름, 전력, 환경 모두 강원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다. 홈팀 포항 포메이션은 4-4-2이며 이호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며 조르지는 드리블과 공간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 측면에서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기성용은 FC 서울에서 정격 이적한 후 여름 휴식기를 통해 박태하 감독의 전술과 충분한 전술 호흡을 맞춘 상태다. 오베르단이 퇴장 징계로 결장하지만 기성용의 전술적 시야와 탈압박 능력이 중원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커버해줄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볼 점유와 짧은 패스 중심의 전개가 잘 유지되고 있으며 수비라인도 하프라인을 넘지 않고 균형을 우선시하고 있다. 원정팀 전북 포메이션은 4-3-3이며 콤파뇨는 박스 내 결정력과 제공권 싸움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송민규는 측면에서 볼 간수 후 안쪽으로 파고드는 스타일이고 강상윤은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과 연계 움직임이 부드럽다. 다만 현재 전진우가 영국 챔피언십 소속 웨스트브로미치 이적설로 구단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팀 내부적으로는 전술 외적 요소에서 불안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전북이 이번 시즌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결정력 부족과 체력 저하가 겹치며 마무리에서의 밀도가 떨어지는 모습이다. 포항은 기성용이 들어오며 전체적인 전개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은 외부 변수와 전방 마무리의 기복 속에서 최근 들쑥날쑥한 퍼포먼스를 반복 중이다. 이번 매치업은 서로의 약점을 활용하기보다는 전술 구조 속에서 상대를 지우려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결국은 쉽게 흐름이 기울지 않는 균형 싸움 속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타당한 시나리오로 설득력을 갖는다. 홈팀 제주 포메이션은 4-3-3이며 공격 전개는 빠른 전방 압박과 날카로운 측면 침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특유의 왼발 킥 능력이 돋보이는 패드링류를 영입하며 세트피스와 측면 공격에 강한 무기를 장착했다. 또한 성남 시절부터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특화된 티아고를 데려오며 하반기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빠른 템포 속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를 노리는 전술 구조가 갖춰지고 있으며 더운 제주 홈 특유의 기후를 활용해 원정팀의 체력 소모를 유도하는 경기를 설계하고 있다. 원정팀 안양 포메이션은 3-5-2이며 중원 숫자를 앞세워 점유율을 가져가려는 전략을 구사하지만 핵심 자원이 결장하는 변수가 발생했다. 팀 내 가장 영향력이 컸던 외국인 공격수 마테우스가 퇴장 징계로 결장함에 따라 공격 전개축이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전방에서의 결정력과 연계 흐름 모두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여름 휴가철 제주 원정은 물리적 이동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비행기 스케줄 조율 문제, 환경 변화, 체력 분산까지 복합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경기 외적인 요소가 퍼포먼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에서 안양의 흐름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전술 흐름은 물론 외부 변수까지 포함했을 때 이 경기는 이미 판이 기운 승부다. 홈팀은 준비가 되어 있고 원정팀은 무거운 짐을 안고 내려왔다. 중요한 건 전력이 아닌
그 전력을 소화할 수 있는 환경과 타이밍이다. 승부는 결국 그 격차에서 갈리게 될 것이다. 홈팀 전남 포메이션은 5-3-2이며 하남은 전방에서 움직임이 많지만 결정력은 다소 불안정하다. 알베르티는 볼 운반 능력과 페널티 박스 근처 연계에서 존재감을 보이지만 수비 가담에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발디비아는 탈압박과 볼 간수 능력은 좋지만 활동 범위가 좁아 중원 기동력에서는 아쉬움을 남긴다. 윙백들이 오버래핑 이후 복귀가 늦고 후반으로 갈수록 블록 간격 유지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수원 삼성 포메이션은 4-3-3이며 일류첸코는 제공권과 세컨볼 상황에서 높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파울리뇨는 빠른 침투와 날카로운 크로스 능력을 모두 갖춘 자원으로 좌우 측면 전개의 핵심이다. 이규성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개 시작점 역할을 맡으며 수비 전환 시에도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수원은 측면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전술적 구조가 매우 명확하고 최근 경기에서 이 루트의 성공률도 높다. 전남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지 못하며 오버래핑 이후 대처가 늦어지는 구조적 약점을 반복하고 있다. 수원 삼성은 빠른 템포의 측면 공략과 일류첸코의 연계 마무리를 통해 상대 박스를 공략하는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전술적 흐름과 전개 속도에서 수원이 앞서는 만큼 이 경기는 전남의 수비 붕괴를 공략한 수원의 전략적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김포 포메이션은 3-5-2이며 루이스는 활동량은 많지만 결정적인 찬스 연결에는 제한적인 역할이다. 박동진은 박스 안침투보다는 중거리포를 노리는 빈도가 높으며 디자우마는 후방 빌드업 시 패스 선택이 안정적이나 전방 침투 가담은 소극적이다. 김포는 전체적으로 3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 전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격 시 전환 속도가 늦고 결정적인 찬스 연결이 드물다. 특히 전반보다는 후반에 더 신중하게 운영하며 체력 안배와 실점 억제에 더 집중하는 전략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안산 포메이션은 3-4-1-2이며 사라이바는 전방에서 움직임이 많지만 결정적인 연계 플레이에서 비효율적인 장면이 많다. 김우빈은 수비 전환에서는 성실하나 공격 전개의 핵심으로 작용하긴 어렵고 제페르소는 위치 선정이 좋으나 볼터치 수가 적다. 안산도 3백을 바탕으로 라인을 내린 형태의 수비를 자주 유지하고 있으며 속공보다는 점유율 유지에 집중하는 흐름이다. 득점보다는 실점 억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전술적 접근이 뚜렷하며 공간 침투보다 좌우 전개를 통한 견제 중심 구조다. 김포와 안산 모두 후방에 무게를 두는 전술을 유지하며 공격 전개에 있어 속도와 창의성 모두 부족한 흐름이다. 득점 루트가 뚜렷하지 않고 전체적인 슈팅 시도 자체가 적은 만큼 전개 흐름이 점차 루즈해질 수밖에 없다. 양팀 모두 지지 않는 경기를 목표로 설정한 상황에서 이번 경기는 저득점 또는 무득점 흐름을 바탕으로 무승부에 가까운 그림이 예상된다. 홈팀 서울이랜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아이데일은 전방에서 활동량이 많지만 슈팅 전환까지 연결되는 빈도가 낮다. 허용주는 측면에서 공을 지켜내는 능력은 있지만 마무리 선택이 반복적으로 아쉽고 에울레르는 탈압박 이후 페널티 박스 접근 속도에서 정체되는 장면이 잦다. 중원에서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원이 부재하며 이선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거의 나오지 않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공격은 전개되나 최종 슈팅 시도 이전에 끊기는 흐름이 반복되며 경기 내내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원정팀 성남 포메이션은 4-4-2이며 후이즈는 전방 압박과 탈압박 시도에서 기복이 존재하고 이정빈은 볼을 오래 끌며 템포를 느리게 만드는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프레이타스는 중원에서 점유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전진 패스 연결에서는 날카로움이 부족하다. 성남은 전체적으로 점유율 유지에는 능하나 박스 근처에서의 유효한 슈팅 연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슈팅 횟수 자체가 적다. 전방 침투 타이밍도 일관성이 부족하고 수적 우위를 활용한 콤비 전개 역시 활발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이랜드는 슈팅 전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성남도 볼을 점유할 뿐 결정적인 마무리 없이 경기를 이어가고 있다. 양팀 모두 체력적인 여유는 있지만 공격의 창의성과 연계 플레이는 반복적으로 막혀 흐름이 답답하다. 이 경기는 수비 조직력이 해체되지 않는 흐름 속에서 루즈한 템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무득점 혹은 저득점의 무승부로 귀결될 수 있는 전형적인 그림이다. 홈팀 화성 포메이션은 4-4-2이며 박주영은 나이는 어리지만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침착한 위치 선정이 뛰어난 자원이다. 김병호는 윙포워드로서 빠른 속도와 공간 침투 능력이 탁월하며 풀백 임창석과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리마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전방 전개 능력을 동시에 갖춘 자원으로 세컨볼 처리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특히 좌우 측면에 2인 전개가 가능해 상대 윙백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으며 박스 외곽에서의 크로스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원정팀 부산 포메이션은 3-4-3이며
곤잘로는 측면에서 단독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 대응 시 탈압박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패시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담당하고 있지만 크로스 전달 빈도 자체가 낮아 연계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동수는 역습 시 빠른 전개를 시도하나 수비 복귀 타이밍과 전술 간격 유지가 흔들리는 장면이 많다. 특히 측면에서 전성진, 박창우 단 2명이 너비를 커버하고 있어 수적 열세에 노출되며 측면 견제력에 명확한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화성은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적극 활용하며 크로스 빈도와 공간 장악률 모두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부산은 300기반 전술로 인해 측면 대응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오버래핑 후 수비 복귀 지연까지 겹쳐 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 경기는 측면 전개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곧 전체 흐름을 좌우할 것이며 화성이 전술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